AFC 세 번째 매치업 2번 시드인 버팔로 빌스와 그리고 7번 시드인 덴버 브론코스와의 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시드로만 보면은 사실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AFC 경기들 중에 어쩌면 가장 치열하고 또 할만한 매치업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두 팀 간의 매치업은 MVP와 루키라는 슬로건을 한번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MVP 쿼터백을 가진 현재 버팔로 빌스, 조시 알렌이 현재 MVP 배당 1순위입니다. 라마 잭슨을 제치고 그는 올 시즌 버팔로 빌스의 2번 시드를 이끌었던 쿼터백으로서 그동안 조시 알렌의 약점으로 꼽혔던 턴오버 이러한 부분들까지 올 시즌 완벽하게 제어를 해내면서 조시 알렌이 가진 강점만을 올 시즌에는 정말 보여주었다. 이 선수가 러싱과 패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드 전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역대 쿼터백으로서 최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의 MVP 쿼터백으로서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매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버의 경우에는 루키 쿼터백 이 보닉스와 함께하고 있죠. 보닉스라는 쿼터백은 시즌 초반에 분명히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매주 이 성장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로소 현재 이 보닉스는 NFL에 적응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NFL 디펜스의 스피드를 충분히 적응하고 그것을 오히려 본인이 따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 그의 부족했던 패스 정확성, 그의 부족했던 디시전 메이킹, 그의 부족했던 본인의 오펜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이러한 것들을 현재 완벽하게 이해하고 팀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을 벌써부터 해냈습니다. 이처럼 2번 시드와 7번 시드 그리고 루키 쿼터백과 MVP 쿼터백의 대결이라는 이 슬로건만 보면 사실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경기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하기 힘든 경기였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얘기를 하고요. 두 팀은 분명 다른 디펜스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디펜스 EPA 1위의 덴버 브론코스이고요. 반면 이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니켈 디펜스를 펼치면서 어느 정도 그것밖에 펼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성을 가진 이 팀이기도 하죠. 디펜스의 다재다능함, 디펜스의 그런 파괴력, 압도적인 능력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펜스의 MVP 대 루키라는 그러한 제목처럼 이 디펜스에 있어서는 덴버가 압승을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요소는 홈 어드밴티지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버팔로 빌스의 이번 경기 눈이 내릴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만약 눈이 내린다 한다면 이 보닉스라는 루키 쿼터백이 과연 이 버팔로의 원정에서 눈까지 내리면서 그것을 과연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조시 알렌의 경우에는 이 눈 내리는 풋볼을 펼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 어드밴티지라는 요소 또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스와 그리고 버팔로의 디펜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덴버의 오펜스, 션 페이튼 감독의 오펜스 설계가 이번 경기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한번 유추를 해보자고요. 먼저 션 페이튼 감독은 퀵 게임, 이 퀵 패싱 게임, 스크린 패스 게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오펜스 설계를 해오는 감독입니다. 실제로 덴버 브론코스의 최근 경기, 시즌 초반 경기, 시즌 중반, 시즌 후반 모든 경기를 다 살펴보아도 덴버의 오펜스는 스크린 게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빅플레이를 만들어내고 또 스크린 게임을 통해서 상대 디펜스의 부담을 덜게 하고 이러한 기초적인 오펜스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크린 게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존 커버리지 위주의 디펜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투 하이를 베이스로 해서 본인들이 니켈 패키지를 꺼내 들어서 좀 더 디펜스의 스피드를 우선시하고 디펜스의 사이즈보다 그리고
디펜스 로테이션을 통해서 상대 쿼터백을 혼란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디펜스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덴버의 오펜스의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존 커버리지를 많이 꺼내댄다. 상대 코너백이나 뭐 세이프티의 뎁스가 깊고 그런 상황에서의 스크린 게임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이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커버리지를 변장된 상황 속에서 이 스냅 후에 이 본인들의 롤을 본인들의 존으로 그것을 이동할 때 펼쳐지는 스크린 게임, 제가 누누이 이번 정규 시즌 동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스크린 플레이를 막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버팔로 빌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장기였던 그러한 유동적인 플레이, 변장된 플레이들을 덴버의 스크린이라는 요소 때문에 어쩌면 잘 플레이를 펼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션 페이튼 감독은 무조건적으로 이 보닉스라는 쿼터백이 가진 모빌리티를 활용한 플레이 액션, 특히 붓 플레이에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빌스의 디펜스를 계속해서 수평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스가 가진 어느 정도 부족한 웨폰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또한 빌스의 디펜스가 좀 더 본인들이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 속으로 이 경기를 펼쳐내기 위해서 많은 이러한 오펜스 설계를 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 덴버의 오펜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보닉스라는 쿼터백이 얼마나 많은 딥볼을 메이킹 하느냐라는 점인 것 같아요. 최근 보닉스가 이 본인의 어깨가 약점이라고 꼽히고 뭐 드래프트 당시에도 계속해서 의심을 받아왔었지만 그래도 보닉스가 최근에는 뭐 코를랜드 서튼이라는 리시버나 또는 뭐 팀 내 다른 리시버들에게 굉장히 많은 딥볼을 던져내고 있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패스들은 아니었어요. 언더스로우도 굉장히 많았고 디펜스의 그러한 부족한 실수들이 아니었다면 뭐 때로는 인터셉션으로 연결될 딥볼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과연 추운 날 상대 원정팀에 가서 뭐 어쩌면 눈이 내릴 수도 있고 그러한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보닉스의 딥볼이 정말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 빌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유는 결국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 조시 알렌이라는 이 쿼터백이 이끄는 오펜스는 어떻게 해서든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낼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뭐 40야드 플레이, 뭐 70야드 플레이 이런 것들을 정말 경기 초반부터 경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닉스라는 쿼터백도 그 경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언가의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야 하고 그 슈퍼 플레이가 만약 뭐 퀵게임, 스크린게임 이러한 것들로 연결되어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의 딥볼을 통해서 디펜스를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쫓아가는 상황 속에서 한 번의 슈퍼플레이를 통해서 팀에 기회를 가져오게 만들어야 하고 결국 딥볼을 많이 던지고 그것을 성공시켜야지 이들이 원하는 퀵게임 이러한 것들도 같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보닉스라는 쿼터백이 분명히 이 쿼터백은 굉장히 빠르게 리그에 성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적응을 했어요. 시즌 초반에 보닉스의 필름을 보는 것하고 시즌 후반에 보닉스의 필름을 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의 선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라는 무대, 거기에 더해서 빌스의 원정 경기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좀 보닉스가 못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션 페이튼 감독도 이를 어느 정도 저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보닉스의 이 경기 초반 이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스는 보닉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스크린 게임에 의존한 이 오펜스 게임 플랜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빌스의 디펜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얼마나 뭐 미스 태클 없이 제대로 태클링을 해내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경기 초반에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빌스의 디펜스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빌스의 디펜스 굉장히 극과 극이잖아요. 사실 이 팀의 디펜스는 또 잘할 때는 또 막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뭐 예상외로 선전을 보이기도 하고, 뭐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뭐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뭐 다음 경기에서는 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상대로는 또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팀은 분명히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먼저 사이즈가 작죠. 이들의 라인베커들 뭐 맨 밀라노를 비롯해가지고 티렐 버나드와 그리고 에드 올리버, 이들의 디펜시브 태클도 뭐 300파운드가 되지 않죠. 뭐 그 정도로 이들의 프런트 세븐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굉장히 피지컬하고 파워가 넘치는 타입의 오펜스를 만나게 되면 이들은 그라운드 게임에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뭐 쉽게 이 야드를 내주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결국 빌스 디펜스의 입장에서 우리가 현재 가진 선수들만의 모습으로 이 덴버 브론코스의 그러한 파워 런 게임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경기 초반에 보여주어야만 덴버의 런 게임을 상대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덴버는 결국 런 게임을 바탕으로 뭐 플레이 액션 이러한 것들의 그런 확장을 노리는 팀이다 보니까 결국 이들의 이 트렌치 싸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한 빌스의 디펜스, 이 포맨 러쉬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팀이고, 이 포맨 러쉬가 성공해야만 이들의 디펜스가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본 밀러라는 이 덴버 브론코스 출신의 엣지 러셔가 있기도 하지만, 뭐 그레고리 루소나 또 다른 AJ 에페네사나 에드 올리버, 뭐 다쿠안 존스, 분명히 준수하고 이 때때로 좋은 활약들을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들의 뎁스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이 플레이오프, 특히 뭐 클러치 상황, 굉장히 중요하고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포맨 러시들을 통해서 상대 쿼터백을 확실하게 압박해내고 상대의 기회를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는 분명히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정규 시즌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빌스의 디펜스, 사실 빌스가 단순히 이 와일드카드 무대에서 뭐 승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올 시즌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덴버와의 매치업을 통해서 빌스의 디펜스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덴버의 디펜스와 버팔로의 오펜스 대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현재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그의 가장 문제였던 이 턴오버라는 측면을 현재 완벽하게 제어를 해내면서, 아니 슈퍼 플레이를 저지르는데 턴오버 없이 조시 알렌이 이어간다 라는 상상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 조시 알렌 너무 잘하는데 저 쿼터백은 턴오버가 너무 많아, 턴오버만 안 하면 진짜 리그 최고일 텐데 라는 상상, 우리가 진짜 몇 년 동안 했던 상상을 올 시즌 조시 알렌은 현실로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조시 알렌의 올 시즌 퍼포먼스는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들의 특출나지 않은 오펜스 탤런트에 의해서 그것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여겨볼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6명의 오펜시브 라인 전략을 리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들의 리시버들, 뭐 넘버원 리시버인 스테판 딕스를 내보내고 새로운 루키 리시버인 뭐 키온 컬먼과 그리고 클리브랜드에서 영입한 아마리 쿠퍼, 그리고 뭐 리그 최고의 뭐 슬란 리시버로서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샤키르까지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많고, 뭐 커티스 사무엘도 있고요. 이들을 바탕으로 분명히 다양성을 가지긴 했지만 이 리시버들이 사실 모두 뭐 프로볼급, 뭐 올프로급 전혀 그러한 명단에 들지 못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시 알렌과 현재 버팔로 빌스는 작년 뭐 재작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오펜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다재다능함, 상대 디펜스가 어떤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왔느냐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도 대처가 되고, 뭐 런이 안 되면 패싱으로 풀어가도 되고, 패싱 안 되면 런을 통해서 풀어가도 되고, 이렇게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가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한 방향의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아닌 상대에 맞춰서 다양한 모습들을 펼쳐낼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의 현재 올 시즌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저는 이 버팔로 빌스의 러싱 게임이 굉장히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시 알렌이라는 이 달릴 수 있는 쿼터백, 그리고 디펜스의 입장에서 견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러한 타입의 쿼터백 때문에 빌스의 오펜스에서 러닝백은 비교적 적은 이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임스 쿡이라는 러닝백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폭발적이고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에 이 선수의 러싱 터치다운 개수가 현재 리그 1등인 거고요. 이 제임스 쿡의 패싱 게임에서의 활약 또한 굉장히 뛰어난 만큼 저는 덴버의 디펜스가 단순히 조시 알렌만을 오직 바라보고 이 조시 알렌이 정말 모든 것을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제임스 쿡에게 어쩌면은 이 호되게 당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덴버의 디펜스를 한번 살펴보면 덴버의 디펜스는 그야말로 리그 최고의 수준입니다. MVP 쿼터백을 저지할 수 있는 거의 손에 꼽히는 그러한 타입의 디펜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그 최고의 블리츠를 펼쳐내는 디펜스예요. 이 팀은 5맨 프레셔, 6맨 프레셔, 7맨 프레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상대, 어떠한 쿼터백을 만나든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블리츠를 선보일 수 있는 팀이고요. 블리츠 상황에서 쿼터백의 프레셔 유발이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에요. 왜냐?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라인 이 탤런트를 보유하기도 했고 리그 최고의 블리츠, 스턴트, 설계 이러한 것들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벤스 조셉 코치가 정말 대단한 이러한 디펜스를 이끌고 있죠. 또한 덴버라는 디펜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덴버라는 팀은 리그 최고의 4맨 러쉬 디펜스를 가진 팀이에요. 4맨 러쉬 프레셔 유발이 리그 전체 1등이고요. 잭 알렌, 닉 보니토, 조나단 쿠퍼 정말 뛰어난 이 패스 러셔들이 정말 디펜시브 태클 또는 엣지 러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상관없이 모든 포지션에 정말 배치되어 있고요. 이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스냅 하나하나의 그러한 파괴력들이 쿼터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리그 최고의 셧다운 코너백을 가지고 있어요. 패트릭 설테인. 여러분들도 모두 이 코너백은 알고 있죠. 이 코너백은 경기에 잘 잡히지 않아요. 왜냐? 상대를 이미 셧아웃하고 있고 상대 쿼터백이 이 코너백을 향해서 공을 던지는 것 자체를 꺼려 하니까요. 그 정도로 패트릭 설테인은 압도적인 코너백 퍼포먼스를 올 시즌 선보이고 있고요. 상대가 자말 체이스든 리그 최고의 리시버는 상관없습니다. 패트릭 설테인은 정말 상대 리시버를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를 지워버릴 수 있는 타입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버팔로 빌스의 입장에서 아마 키온 콜먼이나 아마리 쿠퍼가 이 패트릭 설테인과 이 매치업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패트릭 설테인이 압도할 거라고 봐요. 현재 정규 시즌 중에서도 아마리 쿠퍼는 분명 시즌 초반에 당시 트레이드 됐을 때 한 경기 또는 시즌 막판에 한 경기 그러한 특출난 경기를 제외하고서는 부상과 함께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힘든 현재 리시버의 존재가 되었고 키온 콜먼의 경우에도 때때로 좋은 플레이를 펼쳐내지만 아직 그는 루키입니다. 굉장히 라우트 능력이 떨어지고 또 그 선수가 이렇게 프레스한 코너백들을 상대했을 때 스킬셋도 분명히 부족하고 패트릭 설테인을 상대로는 분명히 저는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빌스의 입장에서 패트릭 설테인 쪽이 분명히 던질 데가 없다. 또 다른 쪽을 공략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샤키르나 이러한 슬랏에서의 매치업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할 텐데 만약 브론코스의 디펜스가 이를 잘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온다면 어쩌면 빌스의 오펜스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더욱더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덴버의 경우 벤스 조셉 코치 리그 최고의 디펜스 게임 플래너를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벤스 조셉이라는 코치는 정규 시즌에 디펜스를 잘 이끈다라는 수준에 있는 코치가 아닙니다. 윅 투 윅 베이스로 해가지고 한 경기 한 경기 상대 오펜스에 특화된 이 디펜스 게임 플랜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분명 블리츠를 잘해. 근데 상대 쿼터백이 블리츠에 강하다. 그러면 우리는 존 커버리, 존 블리츠 타입의 디펜스로 변모할 수도 있고 우리 팀이 또
존 커버리지 위주로 플레이해야 하지만 또 상대가 또 뭐 맨 커버리지 약한다 그러면 뭐 하프타임 어드저스트먼트를 언제든지 적용해가지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상대가 약한 부분들을, 상대의 약한 고리를 정말 끊어내고 그것을 집요하게 노리는 타입의 이 게임 플래너로서 아마 덴버의 디펜스 이번 경기 빌스의 입장에서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저는 플레이오프 경험의 차이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플레이오프 경험이라는 요소가 뭐 중요하냐, 뭐 중요하지 않냐, 사실 뭐 찬성 쪽도 있고 반대쪽도 있고 뭐 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 NFL이라는 무대에 있어서 이 플레이오프 팀들 간의 그런 매치업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경험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1월 달에 버팔로 빌스의 원정 경기를 뛴다는 것은 분명 경험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보닉스라는 쿼터백 정말 매주 성장을 거듭했고, 이 NFL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그런 성숙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빨리 적응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이 조시 알렌이라는 베테랑 쿼터백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요소는 버팔로 빌스의 키커이죠. 타일러 베스가 과연 제대로 된 킥을 찰 수 있을까? 빌스의 그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들의 키커인 타일러 베스 또한 킥을 차기 힘들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빌스의 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일러 베스가 막 엑스트라 포인트킥 막 잘못 차서 실패한다든지, 또는 가까운 뭐 필드골 뭐 30야드짜리 필드골 실패하다든지,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면 뭐 경기의 그런 모멘텀이 순식간에 이 덴버의 쪽으로 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 타일러 베스가 올바른 킥을 차주어야만 버팔로 빌스가 앞으로 이 플레이오프 슈퍼볼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겠죠. 또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바로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가 결국 뭐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조시 알렌을 잡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 결정력이 뭐 있느냐, 뭐 축구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분명 덴버의 디펜스는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많은 쿼터백 프레셔를 유발할 것이고, 이들의 리시버들을 잘 제어할 것이고, 분명 좋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은 그러한 열세를 극복해내고 본인만이 뭐 스크램블이 되었든 또는 패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극복해내는 모습들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쿼터백 프레셔 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조시 알렌을 색을 만들어내느냐, 조시 알렌의 뭐 펌블을 유도를 해내느냐,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느냐, 결국 그 한 단계 더 높은 결과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덴버의 디펜스가 이번 경기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고 있겠죠. 다음 요소는 고향팀과 싸워야 하는 이 본 밀러라는 엣지러셔이죠. 덴버 브론코스에서 뭐 슈퍼볼 MVP를 따내기도 했고, 그런 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말년에 버팔로 빌스와 계약을 하였고, 또 현재까지 뭐 부상을 많이 당해가지고 뭐 빌스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하기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가 건강만 하다면 충분히 그의 패스러시 스킬은 때때로 이 경기를 결정짓는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버팔로 빌스도 플레이오프에서 기대를 하고 이 선수를 데려오기도 했겠죠. 본 밀러라는 선수가 이 포맨러시 굉장히 중요한 빌스의 디펜스에 있어서 이번 플레이오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향팀을 맞이하는 이번 주 경기에서 본 밀러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만 빌스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디비전 라운드로 향할 팀, 생각보다 저는 진짜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경기 후반에 갑자기 이렇게 막 점수가 쏟아지면서 뭐 최종 스코어 자체는 일방적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 중반까지는 의외로 치열한
이 경기 양상으로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먼저 덴버의 디펜스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을 정말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들의 디펜스는 정말 막강하고요. 벤스 조셉 코치는 정말 쿼터백의 입장에서 짜증나는 디펜스 게임 플랜을 가져올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션 페이튼 감독의 게임 운영, 게임 매니지먼트 이러한 부분은 저는 션 맥더머트 감독보다 더욱더 믿음직스럽고 더욱더 뛰어난 모습을 이번 경기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닉스라는 쿼터백 어쩌면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에 또 적응하고 경험치를 먹으면서 후반전에 터치다운 꽂아내고 40야드짜리 패스 던지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덴버의 런 게임이 통할 수도 있고 빌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들의 스크린 게임이 종횡무진해서 정말 초반부터 이 덴버 브론코스 오펜스의 퀵 패싱 게임이 이어진다면 보닉스의 리듬 좋아. 이들이 빠른 템포를 통해서 빌스의 디펜스 유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인 것 같아요. 이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현재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들은 정말 몇 없습니다. 라마 잭슨이나 조 버로우를 제외하면은 그 정도의 급의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현재 없고 또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가 블리츠 헤비 스킴을 가지고 있지만 조시 알렌은 이 블리츠를 상대했을 때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쿼터백 중에 한 명입니다. 라마 잭슨에 이어서 2등이죠. 아무튼 조시 알렌의 현재의 퍼포먼스에 있어서 과연 덴버가 얼마나 매치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는 아직은 조시 알렌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홈팀의 이점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픽은 버팔로 빌스이고요. 하지만 이 팀의 이 경기 예상보다는 만만치 않을 것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